페이지 넘기면 여기 뒤쪽에 구운몽 5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56페이지 나와 있고, 이 소설이 지금 천재는 해당은 없어요. 그런데 요거 마저 좀 더 나가면 되는데 후반부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 구운몽이라는 소설은 워낙 유명하고 비연계로 혹시라도 실릴 가능성이 얘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부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줄거리 보죠. 중국 당나라 때 예, 서역으로 인도로부터 불교로 전한 육관대사라는 스승이 남학형상 연화봉이라는 천상계의 공간적 배경에서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천상계에서 지내는 있는데 용왕에게 성진이라는 제자를 심부름 보냅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런데 성진이 불교의 불교의 귀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용왕 비현실적이죠. 용궁에 갔다가 뭐 하게 돼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알딸딸한 채 돌아오다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선녀 도교와 관련돼서 그곳에서 있는 8명의 선녀를 돌아오는 길목 돌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요. 만나고 그리고 놉니다. 그리고 나서 성진이 어, 절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팔선녀의 예쁜 모습이 떠오르고 불교에서의 어떤 쓸쓸한, 불교는 모든 걸 금욕해야 되잖아. 참아야 되지만 아리따운 여인에 대한 모습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고 속세, 출세,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줄 몰랐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상황이 꿈속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자기 방에 돌아와서 고민하던 그런 상황이. 근데 자기는 꿈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을 때 꿈이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요. 꿈속이. 본인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관대사 스승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계율 어겼지? 너 인간 세상으로 떠나. 그래서 쫓아보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보내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데 그때 태어날 때 성진이 양수라는 인물로 새로 태어나고 8명의 선녀도 같이 쫓겨납니다. 8명의 어, 여자로 인간 세상에 쫓겨나는데 한평생 살면서 8명의 여자들과 중국에서 인연을 맺고 전부 다 양소희의 와이프가 됩니다. 양소희의 와이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성진이 성진이 벌 받아서 이제 천상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고 쫓겨나서 염라대왕도 만나서 지옥을 다스리는 인간 세계로 팔선녀들도 쫓겨납니다. 쫓겨가. 그래서 어디에 쫓겨나서 누구의 성진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면 양처사라고 하는 벼슬하지 않은 양반가의 나이가 든 부인이 쉬운이 넘는데 갑자기 아기를 가지게 돼서 그 아이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양소유가 그래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양처사가 아버지고 엄마 이름은 유씨, 성씨만 나옵니다. 보통 고전소설에선. 그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고 태어나 자랐을 때 이름을 소유라고 짓고 적강이란 건 뭐냐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적강, 하강하는 그런 소설이고 태어나서 10살이 되니까 벌써 아주 뛰어난 외모와 지혜와 기운의 주인공으로서 자라났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살아요. 여기서 잘 봐야 돼. 구조가 어떤 거야? 전체 구운몽의 소설의 구조는 천상계에서 지냈던 인물들이 인간계로 떠나서 근데 이게 언제냐면 꿈속이에요. 꿈. 이 소설은 여기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면 양소연은 이 작품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성진과 팔선녀 거기는 천상계예요. 그런데 벌 받아서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양소유로 태어나고 이처육첩 이처육첩 와이프는 정식 와이프는 2명 그리고 첩은 8명 여기는 인간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깨어나는데 다시 여기는 성진과 팔선녀 이 구조를 봐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불러? 꿈 꿨다가 다시 돌아온다. 환. 꿈에서 돌아오는 환몽 구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사는 공간이 무대가 천상계와 인간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원적 환몽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에서 주된 종교 사상은 현실은 불교가 중심 사상이고요. 인간계 꿈속은 유교적인 것이 판을 칩니다. 유교는 뭐냐면 나라의 공을 세워서 유명해지는 거. 입신양명이 최고의 가치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누가 살아요? 신선, 용왕, 선녀들이 삽니다. 근데 꿈속에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여기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되게 역설적인 부분이 보이죠. 이런 전체 구조야.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삶을 살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나라의 뛰어난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출세해. 그리고 와이프도 중국 전체 각 지역별로 탑의 미모를 가진 여자들을 아이템 모으듯이 다 결혼해요. 그리고 8명의 와이프들이 친자매처럼 싸우지 않고 잘 지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남성의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남성이 가진 판타지, 양반들이 가진 판타지 완전 녹아있는 거야. 이 꿈속 생활이. 그래서 그리고 유배도 안 가고 잘 은퇴합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 은퇴해서 살다가 어느 날 아내들과 함께 가을 무렵 경치를 감상하다가 문득 피리를 불면서 슬픈 곡을 연주해요. 슬플 일이 없는데. 그 슬픈 일은 뭐냐? 여기 내용이야. 여기에서 말이 많습니다. 아내들이 물어보니까 양소유가 주인공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대화는 말이 길어. 되게 대단히 한 번 물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소유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 피리소리가 왜 슬프냐 했더니 여기 전반부 잘 보세요. 중간중간에 진시황 들어봤죠? 한나라 때 유명한 황제인 한무제. 그 다음 당나라 때 현종 임금. 아주 화려한 영웅적 삶을 살았던 왕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아주 화려하게 살았고 그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죽고 어때? 없지. 그래서 뭐야? 그들이
그들이 아주 대단했는데 억조찬생 수많은 백성들을 신하로 삼으면서 영웅으로서의 아주 기운이 아주 우주에 드높아 해와 달을 별을 잡을 듯 아주 기세당당했는데 천년이 흐른 지금 오랜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 그들은 도대체 어딨어? 죽고 없잖아. 그러니 뭐다? 살아있을 적 부귀공명은 죽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를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이 화려하게 성공했던 양수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화려한 부귀공명에 누구나 부러울 법한 삶을 사는 그 삶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어찌 보면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는 게 대단히 예, 뛰어난 지점이에요. 보통 소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근데 그것이 허망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봐봐. 대승상은 양소위의 직책이에요. 관직. 대승상인 나, 부귀와 풍류, 낭자들 8명의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잘 놀고 있는데, 잘 화려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연이 이제 다 끝나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100년이 흐른 뒤에 양치기 같은 목동들이 나타나서 야, 여기가 그 유명했던 양소유와 와이프들이 화려하게 살았던 곳인데 이제 다 풀만 남아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것이니 사라졌도다 할 것이니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나. 요거 밑줄 치세요. 인생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공명은 영원하지 않고 부질없고 덧없다.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를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 소개해? 고사 속 인물의 사례로 인생 무상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면 여기 페이지는 57페이지요. 얘기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인생 무상을 자기를 사례로 들어서 직접 제시합니다. 이해됐니? 그 내용. 이 소설이 춘향전보다 좀 더 고급져. 소설의 주제가. 그래서 나는 양수는 뭘 하려고 하냐면 유교, 도교, 신선되는 사상, 유교, 입신양명하는 사상, 불교, 부처님 되는 사상 중에 유교나 선교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은퇴해서 여기에 온 후에 왕궁에 와서 지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밤에 잠들면 꿈속에 자꾸 포단, 방석 같은 데 위에서 참선하는 스님의 모습이 자꾸 나와. 그 누구야? 얘가 뭐라 그랬어? 이 전체 소설 봐. 성진이라는 인물이 완전 여자와의 사랑, 나라의 공을 세워서 출세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가지고 스님인데 자기 방에 앉아 있다가 술이 좀 알딸딸하니까 잠이 살짝 든단 말이야. 그리고 꿈꾸는 거잖아. 그리고 양소연은 자기가 누군지 실제로 누군지 전혀 생각을 못 해. 꿈속의 인물인 양소유가 꿈속에서 자면서 또 꿈을 꿔. 몽중몽. 너네 인셉션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아, 그거 완전 재밌는데. 어쨌든 꿈속의 인물인 양소유가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자기가 뭐 하고 있어? 참선하고 있어. 누구 꾸는 거야? 진짜 성진인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또 꾸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걸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불교 쪽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불교에 참선할, 불교의 스님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와이프들과 작별해야죠. 그랬더니 불생불멸에 도는 깨달음, 윤회라는 데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막상 그대들과 헤어지려니 슬퍼서 내 피리 소리가 슬픈 거야. 되게 길죠? 이렇게 화려한 중에 왜 슬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가죠.
그랬더니 와이프들도 원래 전생에 뭐였어? 선녀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 유산 상속 이런 거 막 따질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찬성해. 이게 화려하게 살면서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도를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해탈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부터 먼저 구제해 주세요. 라고 와이프들이 찬성합니다. 그럴 때 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예요. 소유가 너무 좋아해. 그러고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마지막 술 한 잔 마시면서 헤어지자 이 전별이라는 건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서 음식을 대접해서 이별하는 겁니다. 작별 파티하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우연적인 사건이지. 갑자기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타나. 이곳은 통제된 곳인데 갑자기 도요가 나타나. 봤더니 서역의 불승 스님이 서역은 인도 출신의 스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스님이 누구냐? 양손은 기억을 못해. 자기를 가르쳤던 현실에서 가르쳤던 스승이야. 육관대사라는. 흰 눈썹은 한잔하되고 푸른 눈은 눈꺼처럼 걸렸고 얼굴과 행동이 범상치 않아. 평범하지 않아. 그래서 소유와 마주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육관대사와 자, 양소유를 가리키는 말에 육관대사는 세모를 칠 거고요. 양소유는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산에서 사는 사람이 대승상님을 뵙습니다. 산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 육관대사가 산 사람. 대승상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출세한 양소유. 이해 되겠니? 그랬더니 소유가 보통 스님은 아닌 줄 알고 다급히 일어나 답례했다. 이번에 누가 하는 말이야? 소유가 하는 말입니다. 사부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사부는 누가 가르치는 거야? 육관대사. 소연아, 내 말 알아듣니? 오케이. 약간 얘 왔어? 우주야, 와, 안 와? 씻으면서 그, 듣나 보네. 맞아. 와? 자, 그다음. 스님이 웃으면서 대답대. 불승이. 승상께서 평생 본 옛날 사람을, 평생 동안 봤던 오래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내 일찍이 들으니 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잘 잊어먹는다. 쉽게 말하면 아이돌은 팬을 잘 기억하지 못해. 너무 유명하고 팬들은 많으니까. 이해됐니? 그런 얘기야. 과연 그렇군요. 그러면 승상 누구예요? 승상? 동그라미 세모 좀 가르쳐줘. 자,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 왜 그래? 담배 피면서? 담배 핀 목소리인데? 자, 불승상. 좋아. 몸게임. 평생 본 옛사람. 누구야? 사부. 왜? 성진은 불교에서, 현실에서 스님과 같이 지냈잖아. 근데 기억 못 하잖아. 꿈의 양수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들으니 귀한 사람. 여기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 누구야? 꿈속에서 지체 높은 사람은. 양수요. 그러니까 이때 귀는 승상. 저를 잘 잊어먹거든요. 소유가 자세히 보니 낯은 익은 듯하나 분명하지 않아. 그러다 갑자기 크게 깨닫고 부인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 구조.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양소유의 삶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지나가 볼게. 그리고 소유가, 소유는
동그라미. 이거는 제가 이런 뜻이에요. 일찍이 토번 외부 세력 오랑캐를 정벌할 때 꿈에 양수가 또 꿈을 꿨습니다. 다른 때.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그랬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아기라는 산에 올라가 어떤 노대사를 봤는데 이 노대사가 누구냐? 늙은 스님이란 뜻인데 육관대사입니다. 법자의 제자들에게 불경을 강론하시더군요. 강의. 사부께서는 꿈속에 만났던 그 스님 아닙니까? 다 육관대사야. 이거 얘는 꿈속에 양수는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꿈에서 양수율에서 또 꿈을 꿨었어. 전쟁에 나갔다가. 그 꿈속에서 용왕의 잔치에서 이거 꿈을 꾼 거야. 자, 박장대소하며 맞소. 하나, 꿈속에서 한 번 본 것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현실에서 성진과 육관대사로서.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하겠소. 양승상, 양수. 소유가 부끄러움을 말했다. 소유, 제가, 이것도 제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16살 전에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꿈속 세계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16살은 과거에 급제한 다음 계속 벼슬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지 않았어. 동쪽은 연나라에서 사신으로 가고 서쪽은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달리 발길을 먼 것이었으니 어느 때 제가 사부와 함께 10년이나 함께 살았겠습니까? 양수는 전혀 기억 못하는 거야. 성진으로서 자기 정체를. 아이고 상공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구려. 이때 상공 동그라미. 꿈은 여기서 뭘 뜻하냐? 그런 꿈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부께서는 저를 얘 지금 웃기지. 소유를 크게 깨우치실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귀엽지? 야, 이거 이런 건 이런 느낌이잖아. 은교 선생님 은교 머리 아파 이런 거랑 똑같잖아. 자기를 자기를 가리킬 때 자기 이름으로 가리키는 거 뒤척이라고 하냐? 3인칭으로 지칭하는 거. 제가 이때 지금 소유는 지금 와이프랑 결혼해서 자식도 막 낳고 나이도 참 많은데 자기를 그렇게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큰딸이 이름이 희재거든. 큰애는 내가 키워보니까 첫째가 말을 되게 잘해. 글도 잘 써. 언어적으로 꽤 발달해 있는데 키워봤더니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게 늦게 발달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주변에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 희재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자기를 가리킬 때 뭐라고 불러? 어. 그래서 이래 나한테 아빠 희재 어?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이런다고. 근데 지금도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날 때는 그냥 나라고 하지만 가족끼리 만날 땐 여전히 자기를 희재라고 가리켜. 아직 그 언어 습관이 남아있어. 이때 야 02년생이야. 02년생 큰딸이. 여기 이 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있잖아. 1인칭 대명사인 나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게 그닥 발달하지 않은 거야. 소설을 쓸 때.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르칠 때 자꾸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여운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더니 지팡이를 들고 있던 걸 퉁퉁 치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 스님이 갑자기 흰 구름이 사방에서 산골 뭉게뭉게 피어올라 이렇게 일어났어. 이거 뭐야?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눈에 잘 안 띄네 파란색이니까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육관대사에 의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실제로는 남녀 간의 사랑, 부귀공명 이런 유명해지는 출세에 대한 욕망을 다 달성하고 이제 뭐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양수한테 현타가 온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욕망이 싹 사그러지니까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욕망 때문에 꿈꿨다가 욕망이 다해서 이제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걸 잠깐 육관대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상황. 너 가져왔어? 프린트? 안 들고 왔다고? 여기 없는데? 여기 두고 갔다고? 저기 있어요. 없는데? 아, 거기 있구나. 그거 줘, 새 거. 가지고 좀. 가져갑니다. 어두워져 지척도 모르는데 취한 것도 없고 비몽사몽이란 얘기야.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소유가 소리를 질러 사부께서는 어째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지 않고 도술로서 저를 놀리십니까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구름이 걷더니 불순과 첩첩이 모두 사라졌어. 크게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완전 화려했던 건물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스스로 돌아보니 홀로 작은 남자의 부들자리는 방석입니다. 위에 앉아 있었다. 뭐 한 거야? 꿈에서 드디어 깨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 잘라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고 현실은 뭐였어? 자기 방에서 앉아서 참선하고 있었던 거에서 푹 깬 거야. 오, 뭐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리고 봅니다. 향로의 불은 이미 꺼졌고 원래 방에 왔을 때 향불을 켰는데 달은 어느덧 서쪽 봉우리에 지고 있어. 맨 처음에 참선할 땐 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시간의 경과입니다. 결국 하룻밤의 꿈인 거예요. 보세요. 잘 봐.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데 꿈속의 시간은 꿈속의 시간은 한 사람의 평생이에요. 수십 년이 돼요. 동안의 삶이 꿈속의 시간인데 현실의 시간은 어때요? 고작 하룻밤 정도입니다. 이것의 극명한 대비가 되게 중요해. 봐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라는 게 고작 진짜인 삶에서는 몇 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의 삶이라는 거지. 그만큼 허망하다. 이해되겠어, 문제인지? 아, 머리를 만져보니 새로 깎은 남은 털이 까칠까칠한데 수염이 이제 올라온 거지.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하룻밤 자냈더니. 백팔염주가 목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자, 깎은 머리와 백팔염주. 이게 바로 성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뭐예요? 스님.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젊은 불승의 모습이고 대승상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잠깐 지난 후에 연화도량이 뭐냐면 절의 이름이에요. 성진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후 오늘 그 문학 작품 문제 풀고 문법 문제 좀 일부 나갈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돌이켜 생각한 이제 생각합니다. 드디어 꿈속의 사건을 처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크게 묶읍시다. 진하게. 처음에 사부의 꾸지람을 듣고 황건 역사 일종의 그 심부름꾼 같은 신선이에요. 풍도지옥 지옥에 가서 양씨 집안의 가문으로 태어나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되고 출정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조정에 들어가 백관의 우두머리 높은 가장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 상소를 올려 사퇴 은퇴하고 한가롭게 처첩들과 음주 가무를 즐긴 일 등이 있었다. 이것은 다 뭐야? 일장춘몽 주제입니다. 일장춘몽 뭐예요? 한바탕 꿈, 인생, 무상. 자, 꿈속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됐는데 그 긴 세월의 꿈은 결국 하룻밤 꿈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는 필시 이제 결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사부께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 사는 꿈을 꾸게 해. 내게 부귀영화와 요게 주제입니다. 남녀의 정욕이 사랑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라. 이게 바로 인생 무술. 스님이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해주신 거겠지. 이런 얘기한 겁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급히 돌쇠문으로 가서 옷에 갈아입고 스승께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방에서 나와서 스승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벌써 모여 있고 육관대사가 묻습니다. 야, 인간 세상 재미있었어? 물어봤더니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기 좀 고급집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못나서 한때 마음을 잘못 먹어 만든 앙화, 재앙이니 누구를 원망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봐봐.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마땅히 인간 세상에 머물며 영영 윤회의 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하룻밤 꿈만 꾸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 이런 거야. 내가 큰 잘못을 했어. 큰 잘못을 했어. 엄마한테 체벌이 이제 허용된다고 칩시다. 실제로 맞을 거야. 근데 실제로 맞아야 되는데 맞기는 맞았는데 꿈에서 맞았어. 그럼 봐봐. 실제로 맞는 것보단 꿈에서 맞는 게 차라리 낫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 얘기한 거야. 원래는 진짜로 어떻게 써야 돼? 계율을 어겼으니. 민호는 쟤왜 이렇게 졸려하냐? 원래 원래 어겼으니 실제로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꿈으로 꿈으로 경험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로 벌 받지 않아서 다행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얘기합니다. 스승이 야, 네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이때 흥은 뭐냐면 세속적 욕망이에요. 네가 남녀간의 사랑과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서 네가 욕망이 일어나서 꿈꿨고 네가 그것이 현타가 와가지고 다 이루고 났더니 현타가 와서 돌아온 것일 뿐 나는 관여한 거 없어. 네가 알아서 갔다 온 거야. 그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간 세상에 실제로 윤회할 걸 꿈을 꾸게 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네가 아직도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 본 것일 뿐이라. 네가 아직 꿈에서 이때 꿈은 어리석음에서 깨지 못했구나. 무슨 얘기냐? 깨달았대지. 아니야, 너 아직 못 깨달았어. 왜? 뭘 구분하고 있어? 꿈꾸는 것과 실제로 윤회하는 것. 실제가. 실제가 아닌 걸 구분해서 이게 뭐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게 이상하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 미리 얘기할게. 봐봐. 어? 어젯밤 꿈꾸기 전에 어제의 성진은 현실 속의 인물이죠. 그리고 양소유, 꿈속의 인물이죠. 자, 보세요. 어제의 성진은 뭐로 가득 찬, 어떤 욕망으로?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이지. 양소유도 어때?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 그리고 성취하면서 살았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실제가 아니긴 한데, 성진이 진짜 벌 받아들고 인간 세상으로 실제로 갔어도 무슨 삶을 살았겠습니까? 양소랑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겠죠.
둘은 그래서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본질이 같습니다. 본질이 동일해요. 어떤 것으로?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찬 삶은 더덥다는, 무가치하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난 여기가 제일 이 소설의 백미야. 백미야. 너희들한테는 별 의미 없어 보이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그 명품이 있어. 야, 요즘 유튜브에 명품 그 라이브로 판매하는 음, 방송 나오는 거 아세요? 경매 비슷하게. 안에. 근데 거기 짝퉁도 많이 나옵니다. 그 미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에서 아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에서 업체 차려가지고 조그맣게 마치 상점 조그만 상점처럼 그 가방이나 시계 이런 거 막 진열해 놓고 롤렉스 막 이런 거 팔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파는데 몇백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그런 거 팔아 진짜. 그런데 거기에 진짜도 파는 데가 있어. 중고 명품 파는 데도 있어. 누가 쓰고 판 거.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짝퉁에도 급이 있어. A급, 특 S. 그, 그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짜랑. 근데 봐봐. 특 S든 A급이든 어떤 게 비싸요? 특 S가 비쌉니다. 더 훨씬 비싸게 팔아요. 알겠니? 그런데 근데 S급과 A급을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짝퉁이잖아.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어 없어? 진퉁에 비하면 명품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우 S급이 좋아요, A급이 좋아요 구분하는 건 애가 정신머리 없는 거 아니야. 소유가 지금 그렇고 있다는 거야. 봐봐. 진짜로 윤회했어야 되는데 꿈만 꾸겠어. 다행히 꿈만 꾸해서 고맙습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둘을 구분해서 본질은 둘 다 무가치한 건데 그 둘을 구분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걸 지금 스승이 까는 거야. 야, 너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구나. 둘 다 짝퉁이야. 둘 다 짝퉁인 걸 알아야지. 근데 뭐? 꿈만 꾸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좋은 짝퉁이어서 좋다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옵니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는데 꿈속의 나비 입장에서 보면 나비가 현실에서 장자가 된 것이라. 다시 생각하니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꿔서 장자가 된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 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 구분할 필요 없다. 둘 다 무가치하다. 그 구분은. 짝퉁끼리 구분해서 뭐 하냐.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누가 알겠어. 지금 너가 성진을 네 몸으로 여기고 네 몸이 꾼 것이라니 너는 몸과 꿈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인데. 리얼한 성진과 꿈속의 소유가 결국 같다. 어떤 점에서 구별할 필요 없을 정도로 허망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별할 필요 없을 정도로 무가치다. 제자가 어리석어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 구분을 못해 그래서 가르쳐 달랬는데 새로 들어온 저절에 위부인의 시녀 선녀 8명이 왔습니다. 얘네들도 어떻게 꾼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이 여자들 입장에서 꿈꾼 겁니다. 선녀 입장에서.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녀인 위부인을 모셨으나 도교 쪽이에요. 실로 공부한 바가 없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사는 꿈을 꾸었는데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행히 사부께서 자비를 베풀어 저희를 친히 이끌어줬대. 그래서 저희가 위부인과 궁중에 가서 과거의 일을 사죄하고 부인과 이별하고 도교를 나와서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관대사에게 옮기는 겁니다. 네, 도교에서 불교로 옮긴 거예요. 종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게 뭐냐? 도교와 불교 중 불교가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 내용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천녀들의 뜻은 아름다우나 불법은 갑자기 배울 수 없으니 큰 소망을 빌어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팔선녀가 죽심을 나 얼굴에 화장을 다 씻고 이 부분 연지와 분, 비단 옷, 머리 이것들은 다 속세의 와 세속의 미련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찢고 벗고 잘라버린 건 그 미련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좋아해요. 육관대사가 너희들 정성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불교를 강의합니다. 금강경의 네 구절을 읽고 세상사 모든 것이 뭐 같아? 꿈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건 뭐예요? 세모친 거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들. 인생 무상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성진과 여덟 비구니. 야, 비구니가 뭐냐면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불러요. 단번에 깨달아 정멸의 큰 도리를 얻었다. 자, 정멸의 큰 도리, 해탈의 깨달음.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가 본래 도를 전하기에 멀리서 중국에 왔다. 어디요? 인도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이제 불교의 전통을 가르침을 전할 사람 누굽니까? 성진 이제 제자를 얻게 됐으니 이제 걔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교와 관련된 소지품을 성진에게 주고 물려주고 육관대사는 돌아가고요. 이후 성진은 연화도량이라는 절에서 여기 절 이름이지 불교를 크게 가르쳐서 신성과 용왕, 사랑과 귀신이 모두 성진을 따르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 하게 됩니까? 보살의 큰돌이 드디어 극락으로 갔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야. 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 지금 몇 시야? 벌써 55분? 10분에 시작했는데. 그, 뒤에 내용은 하기 전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뒤에 내용도 한번 쭉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잠깐 쉬어. 중간고사. Recording in progress. 자, 해악과 풍자. 자, 웃음을 유발하는 거 해악과 풍자인데 그 중에 풍자는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부정적 인물이 당하는 걸 보고 쌤통으로 여기는 그런 웃음이 바로 풍자. 해악은 그냥 긍정적인 웃음 같은 건데. 이 작품 조선이 배경입니다. 이 작품에는 인간 평등 사상, 탐관오리들만 풍족하게 지내고 생일 파티하고 백성들은 굶고 수탈당하는 인간 평등 사상, 자유연애 사상, 신분적 한계를 초월한 기생과 양반의 사랑, 사회 개조, 부조리한 정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열려 불경 이후. 무슨 뜻이냐면 열려는 맞아요. 그런 말 매울 열자 씁니다. 근데 뜨거울 열자는 안 쓰고 매울 열자 써가지고 한 남자를 선택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남자만 집중해. 매울 열단에서 열나는 열나는. 어, 신라면도 매우 신인데. 맞아요, 매울 신. 자, 이분은 두 남자란 뜻입니다. 남자로 바꾸지 않는다. 지조절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담겨 있다. 혹시 말 나오면 볼까봐. 자, 표면적 주제는 보통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에 나타난 주제랑 속에 숨어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적 주제를 늘 가지고 있어요. 흥부전도 그렇고 심청전도 그렇고 그런데 표면적인 건 바로 뭐다? 지조와 절개, 정절. 어떤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신분 초월의 사랑 이런 것들. 어, 그리고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을 표면적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면적 주제는 뭐냐면 그래 여기 있는 거대로 그냥 나가보자. 이면적 주제는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신분적 제약을 넘어서는 인간 해방. 자, 여러 설화를 바탕으로 암행어사 설화가 있고 열려설화 한 남자를 끝까지 죽, 죽음을 각오하고도 한 남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 관탈 미녀는 무슨 뜻이냐면 관리가 탈취하는 거야. 누구를? 백성의 아녀자를. 그런 얘기들이 있어. 이거 봐봐. 이런 설화들이 있어. 그냥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신원설화는 원한을 풀어주는 신은 풀어준다는 뜻이야. 어쨌든 그런 설화들이 성격이 달라. 양반계층의 언어와 서민계층의 언어. 자, 양반계층의 언어는 한자어. 얘는 판소리는 양쪽 양반계층과 서민층이 다 즐겼기 때문이야. 서민계층은 비속어, 고유어의 사용, 양면적인 언어 사용이 있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면서 나옵니다. 자유연애, 신분 상승 욕구의 성취. 여기서 그래서 춘향은 자기가 자기 춘향전 내용은 어느 정도 알죠? 네, 알죠.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어. 영상 올린 거 꼭 좀 봐. 문제 푸. 아빠 구하려고. 어? 나 미친 거 아니야? 그거는 신청전. 아니다, 당연히 있어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발단 전기 여기서 좀 봐봐. 이몽룡이 집중해. 광안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근데 춘향은 기생의 딸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딸린 기생이에요. 관기라고 불러요. 원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기생의 직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어. 기생의 명단은 올리진 않았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이제쯤 그럴 때 이몽룡은 양반가의 뛰어난 자제인데 너무 예쁜 여기를 보고 결국 둘이 만날 그 당일 인연을 맺습니다. 여기서 인연은 말이 인연이지 S를 시작해서 X를 끝나는 거 했어요. 6. 알겠어? 이때가 16, 18살짜리들이야. 16, 18살짜리. 그런데 그때 이 전라남원을 다스리던 우두머리 관리가 이몽룡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져가지고 중앙 정부의 조정으로 왕 가까이 경복궁 근처로 조정으로 발령받습니다.
부임이 끝나고 서울로 떠나는데 그때 이몽룡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서울로 떠나요. 기억나지? 네. 떠나가고 그럼 새로운 변사또가 변시성을 가진 사또가 변학도인데 변학도가 새로 부임해서 춘향이가 그렇게 예쁘다는 소문이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오자마자 기생을 인원 점검합니다. 관기들을. 그런데 춘향이가 없어서 춘향이 부르니까 아직 기생으로 명단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도 불러오라고 해서 수청을 요구해. 수청이라는 건 술을 따르고 술 시중을 들라는 거야. 술 시중은 밤에 잠자리도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절합니다. 보세요. 거절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라고. 이씨. 거절하니까 목에 가둬버려야 돼. 네, 맞죠. 왜냐면 이거는 사또가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신분적 질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회적 임무를 거역했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 정당해요. 변사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됐죠? 예. 근데 계속 설득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춘향이가 거절하는 명분은 뭐예요? 난 이미 한 남자를 섬기기로 했다. 비록 기생이라는 신분에 묶이게 되지만 한 남자를 섬기기로 한 그것은 또한 도덕 윤리에 부합하는 거거든. 딱 들어맞는 거일 때 거절하니까 얘를 이제 생일잔치 때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믿었던 이몽룡은 과거 급제해요. 관직에 오릅니다. 근데 암행어사로 발령받아요. 몰래 어사또가 돼서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관찰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때려잡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몰래 그래서 그 집골로 나타납니다. 그 집골로 딱 나타났는데 딱 봤더니 춘향의 모친, 춘향 둘 다 봐도 이제 희망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무도 몰라봐. 그러니까 춘향의 선택권은 두 개야. 죽음으로써 이몽룡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거나 중간에 남자를 갈아타서 변사또에게 술을 따르거나.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런데 술을 따르는 순간 살아날 수 있지만 뭐해? 죽을 때까지 기생으로서 사는 거고. 이해되니? 거기에서 일생일대 도박, 로또를 긁는 거죠. 로또 복권. 누구 선택해? 분명히 이몽룡을 선택하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조절개 때문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욕망 때문에. 근데 배팅했던 이몽룡이 뭘로 왔어? 그 집 걸로 왔지. 끝났네. 배팅 실패.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 라고 읽으면 신분 상승의 욕구와 그 성취가 이면적 주제라는 거야. 겉으로는 지극한 사랑이지. 이해됐냐?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나서 이몽룡이 생일잔치 왔더니 누가 변사또가 화려하게 생일잔치 하는 거 보고 자 여기 나와요. 나왔어. 월매는 이몽룡 저기 그 춘향이 엄마 이몽룡 과일급장 암행에서 내려오는데 옷걸이를 치르고 거지 촬영 나려온 이몽룡을 장모가 춘향의 모친이 무시하고 생일잔치 이몽룡이 몰래 등장해서 암행어사 출조를 외치고 춘향을 구합니다. 그리고 몽룡이 춘향의 모녀를 다 서울로 데리고 와서 춘향은 정실 부인, 양반가의 정식 부인이 돼요. 신분 상승이 되고 평생토록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 후반부의 디테일입니다. 후반부의 디테일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호사, 호사스러운 생일잔치를 하고 생일잔치에 껴는 어사또 후대접을 당합니다. 어사또인지 몰라보고 그리고 운봉이라는 건 여기 생파, 변사또 생파, 본관사또가 변사또예요. 변사또의 생파에 와가지고 온 참여한 주변 마을의 사또들 이름 중에 하나가 운봉 사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를 짓자고 제안합니다. 술 먹고 파티하다가 술 짓기 파티, 술 짓기 시합 내기를 했더니 다른 애들은 못 짓고 어사또만이 한 시를 지었는데 탄건우리를 꾸짖는 시를 짓고 그걸 보고 눈치챈 운봉이 관리들을 단속하다가 암영사 출두하면서 모든 변사또의 관리와 생파에 참여한 수령들이 어, 두드려 맞고 잡히는. 그리고 봉관파직 관직에서 해임시키는 겁니다. 자르고 죽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죄인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다 물어본 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 풀어주고 마지막 누구 올려? 춘향이를 올려서 신문하는데 신문할 때 자기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어사또가 뭐예요? 야 너도 내 수청 한번 들어보지. 본관사또는 거절했어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 춘향이가 뭐해? 허허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술 따르라 그러네. 자 들으시오 어사또 양반 내 마음은 변치 않소. 차라리 죽이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어사또가 고개 들어서 나를 봐라 했더니 봤더니 어사또는 이몽룡이네 반가워하면서 마지막에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난 줄거리를 또 하고 있냐고. 예. 자, 일단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연애 사상이 있고 백년가학을 맺는 큰 게 보면 또 여기는 뭐냐면 그 생일 파티에 화려하게 음식을 차리고 음악을 준비하는 장면 이걸 우리가 오케이 특정 장면을 뻥튀기 시키는 열거와 대꾸를 사용해서 특정 장면을 흥미롭게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골탕 먹일 테니 책임 네가 져라. 이때 너는 변사. 한번 복습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주일 지났으니까. 여기 언어유희 이런 거 시험지 잘 나와요. 음식상을 그래서 어, 거짓골로 나타난 애를 변사 또는 쫓아내고 싶은데 운봉이라는 생일 파티에 참여한 다른 고을의 사또가 그래도 저 모습은 그지지만 양반이니까 끝자리에 앉히고 좋은 날이니 음식 대접 한 점 하죠 했더니 앉았는데 상을 내었는데 상이 다 질 나쁜 술에 막걸리 같은 술에 안주도 채소 안주 고기가 없어. 그랬더니 그 운봉이란 영감한테 어사또가 신체 부의 갈비를 찌르면서 나도 갈비살 하나 먹고 싶어 하는 말장난하는 거. 이게 바로 동음이요. 말장난을 이용한 동음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언어의 말장난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다가 또 담배 냄새 나는데 놀다가 차운한수 일종의 한시짓기 놀이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시짓기. 요거 원래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한글로 다 번역돼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이 작품은 금동이의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게 술은 만백성의 피고 천인혈 피이고 옥쟁반의 술과 고기는 안주는 모든 만백성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만백성의 기름이라. 이름? 바로 기름을 짜내서 백성들의 기름을 짜내서 술과 고기 마련했고 피를 짜내서 술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혀가지고 이거 은유법과 대꾸법이 쓰였어. 맞아가 총론학시 촛불에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멋있죠?
은유법입니다. 촛농이 떨어지는 걸 잔치하면서 화려하게 놀면서 촛농 떨어지는 걸 그럴 때마다 백성은 눈물 흘리고 가성고쳐 음악 노랫소리 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더라. 이거 다 모비판하는 거예요? 가렴 주고. 그치. 삼관오리의 포갑적인 정치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시를 누가 쓴 거야? 이몽룡. 이몽룡이 썼어. 이때 고자와 이때 고자를 운자로 내가지고 이것이 역할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주제 탄간오리의 가렴주구를 풍자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인간 존중의 사상을 드러내는 거야. 니들만 입이냐? 어? 백성들은 다 쫄딱 끊고 그 노래를 듣고 운봉령이 깜짝 놀라서 문제 풀 거야. 좀 이따가 잘 봐. 다 단속하는 겁니다. 되게 말들이 어렵지만 누구를 불러 여기 봐봐. 불러 앞에 있는 공방, 병방, 관청색, 옥형리, 집사, 형방, 사령 다 누구예요? 이 관청 안에 하급 관리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담당한 역할이 이런 건데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이거 조사하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하다가 책 잡혀서 더 혼날까 봐 빨리 단속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야? 장면의 극대화. 글자 봐. 공방불러 포진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뭐예요? 사사조의 운문체. 자, 열거와 대꾸가 쓰였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장면의 극대화. 암행어사 출두 직전 애들이 부하들이 암행어사 출두하려는 부하들이 사복 차림으로 생파에 참석해 있어. 몰래 심부름꾼이나 이런 걸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암행어사 출두하려면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지. 네. 스파이더맨도 사복 차림으로 나타나지 않잖아. 자기가 영웅임을 드러내서 타이즈 입고 나타나잖아. 네. 난 그 스파이더맨 보면 난 궁금한 게 있어. 옷 위에 타이즈를 입는 건 아니겠지? 네? 옷 위에 타이즈 입었으면 뿔떡뿔떡 튀어나왔겠지? 네. 다 벗고 입었겠지, 맨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봐봐.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외올만건부터 걸어지고 여기까지. 여기도 네 글자씩 반복됩니다. 외올만건, 공단세기, 세평리, 눌러수. 잘 봐봐. 석자간발, 새집신의 한삼고이, 산뜻 있고, 육모망치, 방망이, 높이 끈을, 손모여. 이게 뭐냐면, 비와? 이게 뭐냐면, 사복 차림으로 숨어있던 암행어사 출도 부하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이고,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에 나오는 겁니다. 초목금수인데 아니 떨려. 편집자도 논평. 그리고 나서 당황한 애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것도 장면에 극대화입니다. 자, 다급한 상황을 공부. 자, 봐봐. 봐봐. 여기 1코 앞에 있는 거. 야, 1코 앞에 있는 거 있지? 얘네들을 원래 거기에 참석한 애들이 챙겨야 될 걸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챙겨야 되는데 과자를 들고 먹을 과자를 들고 병사들의 명단 장부를 잘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송편을 들고 겁나가지고 완전 불려 까네. 그다음 머리에 쓰는 모자를 써야 되는데 용수는 뭐냐면 술 걸을 때 사는 소쿠리 같은 거 머리에 쓰고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겠어 사람들이 통쾌하겠지. 자 그래서 변사 또는 더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숨어가지고 어우 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아 이 담배 냄새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외부에서의 냄새가 이렇게 피에 스며드냐? 여기 많이 오네.
누나 안 가졌다? 얘들아, 문제 풀 건데 잠깐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언어 유희인데, 언어 유희예요. 적으세요. 어순을 뒤바꿈으로써. 원래 어떻게 말해야 돼? 아우, 똥 마렵다. 휴지 가려야 돼. 가져와라. 이래야 되는데, 휴지 마렵다. 똥 가져와라랑 똑같은 거야? 아, 뭐라? 적응만. 어, 자, 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언어 유희 말장난하는 거. 어? 자, 그리고 나서 다 진정시킨 다음에 이때 대감은 누구냐면 이몽룡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 진정시킨 다음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본관 파직, 본고 파직, 본관을 파면시키는 거고 죄수들을 다 올리고 자 기생월매의 딸 춘향이가 옥중에 갇혀 있는 걸 본 다음에 너만한 년이 어사또가 말하는 겁니다. 이몽룡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너만한 년은 뭐예요? 기생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하면서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너만한 신분의 천한 년이 수절한다고 관아에 관 관청에서 포악한 행동을 했으니 수청의 명령을 거부했으니 죽어 마땅한데 내 수청도 거역할까 테스트하는 거고 그랬더니 거절한 건데 봐봐 남원읍내에 가을이 되어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이거 중의법입니다. 말 그대로는 표면적으로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게 됐다가 봄바람이 불어서 살아나게 됐는데 실제로는 변사또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춘향의 목숨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화춘풍의 이자가 이몽룡의 이자입니다. 이몽룡이 날 살리는구나. 이해됐어요? 오.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됐어. 얘들아, 자 갑니다. 문제를 나와. 누구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여기부터 먼저 풀고 거기로 돌아가죠. 거꾸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6번.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저 한 20번까지만 풀고 구운몽 조금 더 구운몽도 한 20문제 정도 풀고 문법 들어갈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 서술형은 꼭 안 풀어도 돼. 4번은 풀지 마. 방투적이다. 뻔한, 식상한,
늘 쓰는. 빨리빨리 볼까? 자, 1번에서 양반층 언어가 구사된 건 맞는데 다양하게가 문제야. 양반층과 뭐의 언어? 서민층의 언어가 같이 어울렸어. 문제가 썩 좋진 않지만 여기 봐봐. 변사또와 어사또의 갈등을 통해서는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과 건선징악. 변사또와 춘향의 갈등에서는 정절과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오케이. 기생에 따른 춘향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본다면 서민의 신분 상승이라는 주제를 드러낸다. 해학적 표현, 가장 웃긴 대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사출도하는 부분이죠. 자, 4번은 됐고, 자, 라에서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고전 소설은 개성적 표현이라고 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뻔한 표현들 쓰는 거예요. 그다음 6번 여기에 보면 춘향전을 소재로 쓴 건데 결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도 끝에 어사또는 춘향을 구출했지만 그 밤 새벽에 까무러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여기 내용이 보기 박스 내용이 춘향전과 결말의 방향을 다르게 알맞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달라 해피엔딩 아니야. 춘향전보다 춘향의 지주와 절개를 더욱 비장하게 그리고 있다. 그쵸? 슬프고 비극적으로. 춘향전보다 춘향의 신분 상승 욕구가 더욱 강하게 아니죠? 죽고 맙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자 뒤에 자 7번부터 12번까지 또 풀어보죠. 12번은 풀지 마세요 일단. 6번에 3번. 자 7번부터 12번까지 푸는데 서술형은 안 풀어도 됩니다. 어? 아 적층문학은 뭐냐면 우리가 구비, 구전문학은 무슨 뜻이냐면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내용이 전해지는 거를 구비문학이라는데 얘네들은 전해지면서 세대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뭔가가 추가돼서 쌓입니다. 퇴적할 때 적, 층층이 쌓인다. 적층. 그래서 적층문학은 구비문학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판소리계 소설도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에서 비롯돼 가지고 판소리가 쌓여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록돼서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적층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면 됩니다. 지금은 몰랐어도. 7번에 의해서 2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에요.
12번. 풀지 마, 12번. 15번까지. 12번까지 푸는데 12번은 풀지 마. 12번까지 푸는데 12번은 풀지 마세요. 12번은 풀지 마세요. 본문에서 중요한 거 좀 이따 찾아볼게. 개인적으로는 그 본문 다 안 읽은 친구들은 꼭 본문 다 읽어줘. 모르겠으면은 방송 보고 영상 올린 거. 문제를 통해서 지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7번에 5번. 유교적 가치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에서 열을 대단히 강조하는 작품이에요. 열려. 이 글에 나타난 춘향의 심리 변화 8번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편집자적 논평에 나타난 거 뭐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많은 여기요. 이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찾을 수는 없어. 어찌다 설명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성가. 이 구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자의 편집자의 논평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본문 잠깐만 봐봐. 중요한 지점이 어디 있냐. 여기 장면에서. 이거 봐봐, 여기. 기억부분 중요합니다. 자, 수청을 한번 넣어. 공관사또는 거절했지만, 여기.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말장난한 겁니다. 수절이나 정절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절자로 끝나니까 말장난한 겁니다. 절절. 라임 따가지고. 뭐? 자, 그 다음 한 번 더.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관장은 관리들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하나같이 다 뛰어난 관리로구나. 왜? 어사또가 자기한테 살려줄 줄 알았더니 수청을 또 들지 않겠냐고 또 테스트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비꼬는 거예요. 어이구 참 대단한 관리 나셨네. 이런 얘기야. 참 대단한 우주 나셨네. 와, 우주야. 아 나 진짜 몇 시야. 시장님 좋다. 자, 수의사또 듣듯이요. 수의사또는 어사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몽룡. 자, 봐라. 중요하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누구 얘기예요? 바람이 분들 무너지겠으며. 자,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서리법. 대꾸법.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바위나 푸른 나무는 어, 춘향의 지조. 여기. 바람이나 눈은 시련과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있네. 어선한 건 좋으시고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는데 추절은 중이법 쓰였어요. 이화춘풍도 중이법 쓰였습니다. 다시 추절은 가을이라는 계절이지만 변사또의 정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화춘풍은 봄바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몽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거 10번의 문제. 그래서 10번의 답은 뭐예요? 아, 3번이겠네. 이거 잠깐만. 쌤, 민호 다 틀렸어요. 괜찮아. 지금 틀리면서 배우면 돼. 10번은 이때 변사또의 횡포는 바람과 눈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답 없어. 버려.
그럴 줄 알았어. 은유법 맞아. 은유법. 답이 다 맞아.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좀 잘 봐줘. 바람과 눈을 그냥 시련과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변사또 형포가 아니라. 알겠니? 너 없어? 프린트? 응. 그거 어디 있어? 은유법. 새로 나와요. 새로 전화줬어. 원관념은 없지만 바위는 뭘 바위라고 한 거야? 춘향의 지조를 바위라고 했어. 10번은 근데 답이 애매해. 그냥 다 맞을 수 있어. 그냥 넘겨. 11번. 신분이 상승되고 탄간월이 징벌해요. 그래서 높은 벼슬에 올라요. 전형적인 고전술의 결말. 권선, 징악. 혹은 행복한 결말 등등. 인과 응보 이런 것도 다 적절합니다. 자, 뒤에 13번부터 20번까지 하고 구분목으로 하죠.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13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 설명하고 싶은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많이 나와. 비가요. 음, 비가요. 음, 조심하세요. 뭐지? 진짜 집터가다가 휩쓸릴 수 있어요. 저주하는 건 아니지? 그냥 일부 그러면 해요. 비 내린 지 한 10분도 안 되거든요. 길거리에 물이 막 넘쳐? 그냥 신발 까치를 들고 가도 바다에 가실 정도. 운동화 신고 왔어? 오늘 같은 날씨에? 괜찮아, 난 슬리퍼 신고 왔어, 슬리퍼. 강화 신으면 발냄새 장난 아닐 텐데. 진짜 발 목까지 사장님 거예요 진짜. 나 20번까지 풀어봐. 이렇대. 누가 안 쓰고 하는 거. 얘들아, 20번까지 풀어봐. 그리고 우산 안 쓰고 온 사람은 그냥 여기서 몸에다 아, 빨리 신었어. 나도 할래. 나 그거 할래. 누가 그래? 너희 봐봐. 시간 동안 씻고 나 내리고 많이 하는 거야. 누나 다음 주 하자. 모레가야 공부도 안 하는 거. 표정 그렇게 있지만 싸우니까. 야, 얘한테 너 나랑 친해하면 아, 이미 했어, 어제. 내가 잘한다 했는데? 몇 번부터 불러 했는데? 20번부터 불러. 다물고. 땡기고 너무 커피 먹고 있습니다. 응. 빨리빨리 풀어. 허용이 뭐예요? 뭐라고? 이거. 헛된 욕구. 헛된 욕심. 뭐라고 다시? 아줌머리, 진머리, 진주머리, 진영주, 연머리. 아, 이거는 자승 오른가.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 느린 데에서 급한 것으로 돼 있어. 16번 풀지 마. 급박한 장면은 장단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긴 하겠지. 그럼 언머리 장난? 앞머리는 엇박자라는 뜻이잖아. 식물 장난이. 자진몰이. 답은 자진몰이 맞는데.
무슨 것까지 응? 이게 무슨 역할을 기대하는 바보가 나올게. 헷갈리는 공부는 아닌 직접 긴장하는 공부니까 무슨 걸 유발하는 왜왜 웃을까? 음, 상황에 어울리잖아. 앞뒤가 엉켜버렸기 때문에 엉켰다.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 한시 시죠? 어? 한시? 한시? 네. 한문으로 쓴 시가 한시. 지금은 3시야, 바보야. 너는 풀고 있어? 절대 응. 긴장이 안 돼. 풀고 있어. 절대. 이거 풀고 쉬어요? 그래야 되네, 시간이. 자, 바로 가볼까요? 조금만 참아줘. 아, 여기가 너무 위에. 아, 정말 없어. 아, 원래 뭐야? 응? 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잡아. 죄송한데 모기가 쪽쪽 빨리. 옥상에서 모기 물려왔거든요. 간지러운 느낌? 어디서? 네? 어디서? 비싼 비싼. 비싼 왜 갔어? 출봉은 산스장? 건강 관리를 해야 돼. 이 정도 나이 되면. 엥? 나도. 어느 나이든.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강아지 센스장 아니에요, 센스장. 제가 보조해드릴게요. 허리를 이제 잡아드리고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산 올라가면 큰일 났는데 산사태가 나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비가 너무 많이. 그거 뭐. 김기는 왜또 안 왔어? 김민준, 민준이 왜 안 왔어요? 자, 간다. 자, 13번에 2. 자, 14번에 4입니다.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다양한 근원설화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15번에 알맞은 거 1번. 나이스. 고맙다. 자, 16번은 지나가고요. 자, 17번에 2번. 1번. 야이씨. 어려웠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흉내내는 말은 없어요. 자, 18번에 5번.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19번 2번. 그 다음에 20번에 네, 4번입니다. 비장감은 아니에요. 비장감이 뭐야? 19번에 2번이에요? 네. 어? 이거 마치 춘향이가 19는 2번이라고. 선생님. 자, 잠깐 해야 돼? 아, 잠깐만 쉬어. 우는 그럼 구름, 주제의식, 인생무상, 허망하다. 허망하다. 쌓아올린 부귀공명은 구름처럼 금방 흩어진다. 불교의 공사상과 관련 있고, 몽은 구성, 현실에서 꿈꿨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마. 거기 어디 할 거냐면 그 날개 있는 내용 확인 문제 풀 겁니다. 하나씩. 뒤에 문제들은 답은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해놨는데 여기 부분 인쇄가 좀 약간 흐리게 인쇄가 되더라고. 진하게 났으면 좋겠는데 거기 200번부터 202번 하나씩 같이 나가보시죠. 나가보도록 하지요. 와. 자, 봅시다. 자, 봐봐. 이런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가 주로 나옵니다. 묘사 중심 아니에요. 이거 중심. 선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빨리 가볼게. 풀시간보다는 순간적인 장면 전환 사건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실적. 이건 사실적이지 않아요. 되게 비현실적이죠. 순간적인 장면 전환이 나중에 한번 나오긴 하지만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 아니요,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몇 번이지? 5번인데요, 정답은. 네, 답은 5번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가 시간적 배경이고 용궁이라는 환상적인 공간 설정도 나오고. 야, 이거 문제 답이 없는데? 근데 용궁이 야, 이것도 용궁도 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그 답이 없어. 문제 왜 이렇게 5번이 만들었지? 가까운 거 아닌가? 5번?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달리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있어. 답이 없다 그냥.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야.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야.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 이것도 없어. 5번은 용궁이라는 공간은 나오지만 주된 배경이 아닙니다. 여긴 남학형산 연화봉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은 줄거리 속의 내용인데 위부인을 모시는 팔선녀와 성진이 만나서 즐기다가 왔는데 선방에 들어와 성진은 그들의 여자들의 미모, 그 다음에 속세의 부귀공명을 원하다는 분명인데 기억, 승려로서는 실행할 수 있는 세속적 삶의 모습이다. 맞아요? 아니요. 그냥 자, 여자들과의 사랑, 그 다음에 부귀공명에 대한 어떤 욕망과 출세는 스님으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억 적절하고, 예, 니은도 적절하네요. 디귿, 겪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꿈속에서는 겪고 싶은이죠. 자, 리을, 추방되는 벌을 받는 원인이 된다.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 하나. 자, 니은에 대한 설명.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지옥으로 쫓겨났을 때 염라대왕을 앞에 두고 성진이 나타났을 때 염라대왕이 하는 말입니다. 스님은 비록 남아형상 은호봉에 있지만 아주 나중에 큰 돌을 깨우쳐서 부처님이 되면 중생들에게 큰 은혜를 줄 거라고 여겼는데 지금 어쩐 일로 이런 치욕을 받게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뭘까요? 아, 1번 아니에요? 유망주로 여기고 있었던 거 유망주로 3번이에요 3번 대단한 스님이고 앞으로 진짜 잘 돼서 큰 은혜를 베풀 가르침을 베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불교의 공사상은 헛되다. 모든 것은 헛되다. 2번 부질없다. 맞추는데 그래서 적절합니다. 천상계와 인간계를 오간다. 현재만 맞아요. 맞죠? 천상계 성진의 모습에서 인간계 양수의 상.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제목을 통해 주제도 암시된다. 맞습니다. 운자의 제 주제가 있습니다.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액자식 구성. 맞는데요. 맞아요. 네. 답은 5번. 병렬적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3번 문제는 5번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성진은 염라대왕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겠다. 모르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디 있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 있을까? 여기 있다, 여기. 앞부분에 있었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장보살은 성진의 처분을 전적으로 염라대왕에게 맡겼다. 지장보살 어딨냐면 자, 저희식 지장보살에게 말을 올리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감히 여쭙니다. 했더니 보살이 대표요. 돌을 닦는 사람이 가고오는 것이 마땅히 그 하고자 하는 바, 성진이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 나한테 물어볼 일 아니라는 얘기야. 염라대왕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성진한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쥐가 인간 세상에 가고 싶다니 인간 세상 보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에 맡기자. 그 다음도 볼게. 내용. 너네가 읽긴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 육관대사는 성진 외에도 팔선녀를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보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있는데 현관 역사가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 8명의 죄인 팔선녀를 데리고 왔는데 봤더니 육관대사가 명해서 그 죄인을 염라대왕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첩들은 위부인의 명령을 받아 육관대사께 인사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진스님을 만나 말을 나눴어. 이게 잘못된 것이어서 육관대사께서 위부인께 고자질해서 대왕께 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팔선녀를 보냈고 팔선녀는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실에 대해 염라대왕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 네. 어디 있지? 저희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마음. 안정은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자. 5번 성진과 팔선녀를 모두 속세의 욕망을 탐한 죄로 인간세상에 추방했다. 맞고요. 5번 자 저승사자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저승사자가 성진을 데리고 양처산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이끄는 존재입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서 보죠. 적절한 겁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볼까요?
번. 205번에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어? 정보가 여기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양처세분은 이렇게는, 아니, 여기 아닌데.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환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진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천상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받았기 때문에 수긍하고 있어. 겪어야 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힘은 소극적인 조력자, 뭐 조력자라기보다는 이끄는 역할이죠. 자, 뒤로 넘겨볼까요? 이제 본문 맞아보죠. A의 특징. 그래서 돌연 사자가 저승사자가 뒤에서 성진을 밀쳤더니 땅에 엎어지는 의식을 잃는데 사람 살려라고 속을 쳤는데 그때 이미 어디로 들어온 거야? 애기. 애기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목소리가 우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A 부분. 206, 자, 6번 문제 풀어볼까요? A 부분 보고. 답은 3번. 3번입니다. 작품박 서술자 3인칭 시점이니까 작품 서술자 맞고요. 인물의 행동, 저승사자 성진의 행동들이 드러나죠. 관찰에 서술했다.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자, 3번의 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적 요소 얘기하는 겁니다. 오 번 선지까지 끝까지 읽으세요. 답은 3번. 야, 저승사자 나타나서 뭐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다 뭐야? 비현실적인 거야. 5번입니다. 외적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에선 인물의 노력도 안 나오고 하나 더 나머지 봐봐. 간결한 문체라는 건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대화와 행동 나오죠? 대화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물의 캐릭터를 뛰어나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섞여 있어. 자, 8번. 답은? 기억은 뭐냐? 아주 뛰어난, 얼굴은 매끈한 팔방미인은 여러 가지 방면에 재주가 있는 걸 팔방미인이라고 하고요. 제자가인이 답입니다. 제자가인은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 이런 얘기예요. 자, 9번 니은에 담긴 인물의 심리 상태. 퉁소소리, 흐느끼는 구슬픈 곡. 왜 이걸 연주하냐 양소연은. 1번 우리 영화의 실존입니다. 네. 아내와의 갈등으로 괴로운 거 아닙니다. 답은 1번. 아직 전생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고요. 뒤로 넘겨봅니다. 자, 10번부터 13번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12번은 어려울 것 같은데 12번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1번 배워 드릴게요. 네, 10번부터 13번까지. 아, 문법 잘못하면 못하겠는데? 조금이라도 할까? 날개 문제 다 풀고 못해요. 아니, 한 20문제 정도만 풀까? 30문제밖에 없어. 날개 문제. 또, 선생님이 그러셨어? 알았어. 풀어요. 또 지랄. 빵꾸라고? 또 풀어요. 중서는 뭐야? 중세.
짜증나. 이 새끼 때문에 짜증나. 왜? 자, 빨리 풀어봐, 그거. 몇 문제 안 돼. 5번 가죠. 어? 5번 가죠. 몇 번까지냐고? 거기 13번까지. 다 풀었어? 잠시만요. 소연, 집중하라고. 집중해라. 왜? 동생 지문이 뭐예요? 그것도 일장 춘몽이랑 같은 말이야. 아는 단어 있을 텐데. 12번, 3번. 12번에. 동상이 그거 너는 아니에요? 내가- 여자랑 남자 나오는 너나 나처럼. 너는 내가 진짜. 동상이몽은 같은 침상, 침상에서도 다른 생각 안 나요. 그렇지. 같은 처지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3번. 관계를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똑똑하다. 야, 예능 프로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 볼까? 자, 10번에. 10번에. 응. 헐. 뭐라고? 4번이지 이거? 봐봐. 어딨지? 여기 봐봐, 여기. 얘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깊고 푸른 산에 가서 개 울타리를 들은 초가집이 10여 채 있는데,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양처사네 집. 그럼 이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야? 얘들아, 부잣집에서 태어났니? 굳이 어른들 거렁뱅이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몇 번이야? 몇 번부터지? 5번입니다 5번. 10번부터야? 자, 10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틀렸어요. 답은 5번. 나머지는 잘 알아두시고. 11번. AS의 특징. 2번, 1번. 1번입니다. 5번. 미래 낙관 안 해요. 과거의 잘못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해요. 누굴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은. 자, 13번. 니은에 대한 설명. 니은이 뭐니? 자, 꿈속의 꿈에서 저기를 보아요. 자,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절대 유도가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뒤에 14번부터 16번까지. 그러자. 그래. 16번까지만 하고 문법 수업 들어갑니다. 문법. 자, 집중. 수학이야? 14, 15, 16만 풀어봐. 우리말 바로 네. 2-1 주제가 우리말 바로 쓰. 아니 누가 다섯 명까지 처해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답이 잘 나와요? 자, 14번 문제 봅니다. 이거는 이 작품에서 이게 전체 소설의 특징보다는 특정 부분에 실려 있고 안 실려 있고 따지는데 이 문제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 어디 부분을 묻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꼭 알아두세요. 대다수가 다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진 않는데 여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불승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거는 외양 묘사입니다. 그래서 1번 선 기억이 적절하고요. 우연적인 사건 전개로 정기성, 비현실성을 드러내죠. 답은 1번이고. 디귿은 긴박한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도 아니에요. 이야기 내부면 1인칭 시점, 나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안 나옵니다. 3인칭 시점이에요. 자, 15번의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2번입니다. 반갑게가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황해서 맞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라고 꿈을 못 깼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깨게 해달라고 가르침을 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16번의 답은 네,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까 했었던 거지.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자, 잠깐만. 요거는 영상을 따로 녹화해야 돼. 다시 녹화해야 돼. 자,